인천도시공사는 개발 사업도 하고 주택 공급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도시재생본부라는 그 본부 안에 도시재생처에서는 저희 인천 안에서 원도심이나 구도심 부분에서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시민들이 불편한 요소들을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들도 공급을 해주고 문화 복합 시설들을 좀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고요.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지역 자산은 개항 1883년 개항서부터 현재까지 그래도 한 200년 되는 역사, 문화의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 두 가지 딜레마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아트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은행 관련한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근대 건축 자산들을 활용한 어떤 활용한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실되고 있는 근대 자산도 많다는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향이 좀 있었었거든요. 그게 팩트였었고요. 두 번째 팩트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예전에 오래된 것들, 시간이 녹아있는 어떤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정책, 법, 그 다음에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저희가 도달을 한 건 거예요.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공사라는 이 조직, 인천에 있는 공기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인천만의 특색을 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목적이었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인천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또 IH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었고 그거를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어떤 공공기업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뭔가 하나 특화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대건축 자산 2호인 이 화교점포는 인천 개항 25년사라는 그 책자를 인천시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. 이 안에 들어간 사진들 중에 1908년도에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도 요 화교점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사진 내용을 근거로 추출해 볼 때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확인이 되고요. 화교점포가 지금 위치한 지역이 그 중구 청국조개지라고 하죠. 예전에 일본 조개지도 있고 청국 조개지도 있는데 청국 조개지 안에 있는 가장 번화한 그 거리 안에 있는 주택이었어요. 외관은 그 근대 이제 서양식 건축 그 양식을 띄었고요. 내부는 이제 중국식 가옥 구조를 띈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. 그 당시에도 덕흥호라는 상호를 가지고 아마 그 자파를 이렇게 판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. 중국식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. 그 중에 좀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인천 안에서도 이런 저희 개항장이나 아니면은 인천 구도심 안에 근대 건축 자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인천 도시공사에서 일부 근대 건축물들을 좀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재하고 있는 지금 덕흥호 뒤편, 덕흥호는 원래 한 필지였고 한 건물이었어요. 그쪽 뒤편에 있는 건물 거기 조그마한 1층 장의사였어요. 덕흥호 2층 가면 문이 하나 있어요. 끝에. 네네네. 그게 원래 그쪽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장의사 건물하고 하나예요. 그게 원래 하나였어요. 한 필지예요. 나중에 이제 분할이 돼요. 그러니까 26-1, 2로 나중에 초창기에는 하나예요. 이렇게 여기가 대창이잖아요. 경기여관. 네, 여기 두 개 하나 다. 이 자료가 이제 규장각 자료인데 이게 1886년에 광서 12년이면요. 네, 봤어요. 86년에 이제 여기에 덕흥호가 나오죠.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죠. 그렇죠. 예, 이때부터일 거예요. 여기에 이제 지세를 낸 거 보면 이전 84년에 아마 여기 들어와 있었고 이제 화교 조개지의 가장 대표 이 덕흥을 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얘네가 일본에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지점을 내요.
이제 부산에는 이제 부산구 조계장정 일본하고 이미 1871년에 맺고 있었어요.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부산에다가 개점을 하는데 일본에서 방해를 해요. 못하게. 그때 중국에서 야 감히 니네가 해서 여기서 티격태격하면서 예, 이 사람들이 거기다 어찌됐건 개업을 해요. 그다음에 서울에 또 개업을 하고. 그다음에 서울에도 인천에 지점을 다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항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. 인천 본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더 큰 거에 서울은 먼저 있어요. 이 태원 현재 장사하고 있는 이 창소는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. 앞에 그 건물도 어렸을 때서부터 쭉 봐왔던 건물이고 변한 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또 도시공사에서 또 그걸 또 뭐 전시 뭐 장을 뭐 수리한다고 그래서 참 관심도 참 많습니다. 예. 그 참 건물 뭐 변한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어렸을 때 1, 2층이었었어요. 옛날 건물이었었어요. 태원도. 자체가 사하원이라고 그랬어요. 중간에 벼 있었어요. 하늘 보였어요. 그래서 사하원이라고 했어요. 중간에 벼. 최주교님 돌아가신 최주교님 그 유지도 있으셔서 예, 예. 그 거기 제물진도에서부터 해안성당에 이르는 그 전체 예. 거기 그 밑에 있는 어망 어구집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예. 언젠가는 좀 이렇게 성역화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유지가 좀 있으셨어요. 예, 근데 예. 이제 해안성당 바로 뒤에 있는 그 홍콩 모텔이 예. 2014년 아시안 게임 앞두고서 예. 그 주인이 이제 그 홍콩 모텔을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. 예, 예, 예. 예, 그래서 사실 그 모텔 자리가 해안성당에 없던 이제 그런 아쉬운 교육관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었고, 그렇죠. 홍콩 모텔 매입 계획이 세워지니까 이걸 매각해서 얻는 금액으로 이걸 매입하는데 도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었던 거죠. 그 당시에 대한적십자회의 사장인가 회장인가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건물을 매입하시겠다고 4억여 원으로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호 건축은 굉장히 다양한 그 용도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평면적인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 요거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던 아마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전면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옛날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 시점은 저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창문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외 측벽들은 이제 전부 그 용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제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서양식 건축물의 특성을 좀 나타내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목조 트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또 벽돌, 예전 그 벽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겉과 속이 이제 내부와 외부가 조금 이제 뭔가 이제 건축적 차이가 좀 있는 어떤 이런 건축물의 특성을 좀 저는 봤어요. 어느 부분에 관점을 놓고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능적인 거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하고에 대한 거를 갖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마지막에 최후의 카페를 쓸 때 이제 창문도 바꿔서 이제 다루면서 사실은 현대적으로 다 변해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외벽은 기능을 이제 이 단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면을 제외한 3면은 단열 보강을 좀 해놓은 상태였어요. 그러면 이제 2층에 카페 하면서도 이제 남겨놨던 그 예전에 목재 창틀이라던가 목재 문이라던가 벽체는 어떻게 할 거냐.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살려서 가자라고 했어요. 근데 그러면 전면부에 나타나 있는 그 서양식 구조의 형태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 있었고 2층이 갖고 있는 목조 트러스, 1층이 갖고 있는 이제 마루널 그 다음에 원형 기둥 같은 부분들도 깊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존을 해도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보여져요. 저희가 좀 인천시에서도 지금 계양장 일대에서는 그 문화 그 자산들을 좀 보존하고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
또 시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또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원도심이나 아니면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자산 1호, 2호, 3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. 저희가 뭐 개발공사다 보니까 인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나 아니면 문화복지 사업을 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개항장에 오실 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문화자산,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.